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 시장은 수급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오랜만에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는 다소 상당부 둔화되는 모습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에서 8월까지는 가치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 장세 혹은 이제 실적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강세 장세 혹은 이제 실적 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순매수만큼 개인들의 순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작년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지난 1월 10일이죠. 삼성전자가 거래량 9천만 주가 터진 시점까지 삼성전자 당시 최고점이 96,800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유동성 장세였던 그 메인 주역은 역시 그 개미들 중심으로 한 그 동학 개미 운동이었죠. 자, 그런데 조정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실적 장세 혹은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순매수에서는 장세를 실적 장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실적 장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지만 이제 가능하다고 그런 거고요. 기관들은 사실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 역할은 뭐 연기금 정도는 이제 주가 하락을 저지하는 정도고 기관은 사실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순매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작년에 워낙 이제 물량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여기서 넘겨주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어떤 실적 장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순매수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개인들의 순매도에도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현대차 중심으로 가치 성장주 상승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랠리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월 30일이 최저점입니다. 쌍바닥, 21만원 쌍바닥을 찍고 4월 30일서부터 이미 랠리가 시작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4월 30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 사태 최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바닥을 알면 뭐 게임 끝이죠. 4월 30일 바닥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삼성전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뭐 배터리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뭐 하이브라든가 혹은 이제 뭐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가치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그 기술적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수급 구조가 아직까지 좀 왜곡됐다고 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 완성도,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성이 있죠. 사실 그 대한항공이 최적이라고 부르는데 대한항공은 확장성이 좀 작아요. 대한항공도 제가 지난번에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여하튼 이제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의 어떤 그 랠리 가능성은 시장 어떤 그 주도주 재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현대차가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자, 포스코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부로 사실 21선이 깨졌거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21선이 깨지게 되면 쌍봉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40만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이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이 뭐 빅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낙 호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버블이 또 개입됐어요. 그래서 뭐 조선주들도 뭐 상당 부분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현대차 중심으로 주도주 논리가 재편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도 이제 그 끝자락에 접어들기 때문에 5월 같은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6월서부터 5월에 이제 시작을 했죠. 출발했고 현대차 같은 출발했고 현대차라든가 하이브는 출발했고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치 성장주들이 6월부터 오른다면 6월과 7월, 뭐 8월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전에 우리가 7월 달을 조심하자고 그러는데 가치 성장주가 출발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을 더 늦춰서 8월서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장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뭐 인플레이션 우려죠. 인플레이션 우려 및 금리 인상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미국 연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를 안 올리고 뭐 테이퍼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의지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논리를 정해놓고 거기다 시장을 짜맞추면 안 돼요.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저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현대차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포스코가 되겠는데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 기간은 동일합니다. 자, 먼저 현대차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그 파동의 출발점은 동일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경기민감주, 포스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기준 보면은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1파동 상승의 조정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나왔죠. 3파동의 이제 고점이 지난 1월 11일이었어요.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9천만 주 터질 점이었어요. 삼성전자의 고점과 현대차의 고점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까지 4개월간 조정을 받았어요. 5월 달은 상승 파동이죠.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4파동 조정 이후에 지금 상승 5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제 가치 성장주를 본다면 5파동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현대차는 이미 그 4월 30일, 그러니까 5월 1일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런 거고요. 자, 아래 이제 포스코를 보시면은 역시 그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출발해서 상승 1파동, 조정 2파동, 그리고 지난 2월서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월봉상 양봉이 4개째 나왔어요. 이 사실 그 포스코가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시장이 주도주는 이제 성장주죠. 지금 이제 성장주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주 흐름이고,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뭐 백신 등 어떤 그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거죠.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그 경기 민감주 역시도 상당 부분 기저효과가 이제 감안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자, 요번에 이제 그 2월서부터 이제 월봉상 양봉이 4개가 나왔어요. 5월 달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5월 달에 포스코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의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포스코는 앞으로 조정 4파동이죠. 그러니까 성장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4파동이 끝났어요. 4개월 조정으로 4개월 조정과 함께 조정 4파동이 끝나고 5파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이제부터 조정 4파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과 6월, 7월까지, 최소한 7월 혹은 8월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시장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많이 취했습니다. 지금 저도 뭐 여기저기 유튜브도 보고 다른 정보도 보니까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매수가 상당 부분 포화 상태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현대차고 아래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도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그래서 지금 5월달, 지금 그 한국조선해양 5월달의 고점이 현대차는 이미 지난 1월달의 고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4개월간 충분히 조정받고, 앞으로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제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소재 산업재는 5월서부터 조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죠, 시장이. 자, 그래서 가치 성장주는 8월까지 랠리가 가능하고, 경기 민감주들은 이제 8월까지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현재 그 10시 3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50만 주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300만 주 정도가 나와야 돼요. 300만 주가 나온다면은 추세를 완전히 그동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물론 그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50만 주 수준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어떻습니까? 작년 그 10월서부터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차트 완성도는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그 3월 달에도 21만 원 한번 저점을 찍고, 그리고 또 이번에 4월 말에 또 21만 원 저점을 찍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현대차를 28만 9천 원 1월 11일 날 최고점 갈 때 상당 부분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삼성 SDI, 삼성 여기 다 매도를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만 원대에서 다시 또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은 뭐 잘 아시죠? 현대차는 저희 핵심 주력주 한 7개 종목 중에서 두 번째 비중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가격 조정,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과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고, 이평선이 완벽하게 모여 있죠. 이평선 분석하면은 역시 마티 슈왈츠죠. 스탠포드 주최 그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제 기억으로 3년 연속 1등한 사람입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식을 잘했냐? 성공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마티 슈왈츠가 딱 던진 말이,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선 분석이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뭐 그런 얘기라고 또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흑묘백묘라고 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죠.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거대한 어떤 부를 축적한 그런 그 세계적인 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티 슈왈츠. 마티 슈왈츠가 만약에 현대차의 지금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차트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뭐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나중 얘기가 되겠고, 차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화살표 표시지역이 있죠. 거기가 이제 4월 30일입니다. 반도체 사태로 뭐 일부 공장이 문을 닫고 뭐 그랬는데, 그때 최악의 정점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최악의 구간을 돌파하고 난다.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 악재와 불신의 끝자락에 사는 게 중요하겠죠. 현대차는 4월 30일 21만 원이 최고의 어떤 그 최저가, 그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호재와 확신에다가 팔아먹는다. 이게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하여튼 그 4월 30일이 반도체 사태 정점이고, 그 다음에 정점이자 상승 파동, 상승 앞서 우리가 월봉 봤죠. 5파동의 어떤 출발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초기 상승 파동은 그 탄력이 다소 둔화되지만 오르면 올수록 어떻습니까? 관성과 가속도가 개입되면서 상승 탄력이 강화가 되죠.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고. 자, 그래서 저점 기후가 이제 체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거래량이 300만 주 정도가 4월 달에도 300만 주가 한번 터지면서 추세전을 한번 도모를 했었는데요. 여하튼 300만 주가 수반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이브도. 자, 거래량 300만 주가 랠리 시그널인데, 그것보다 300만 주가 터지게 되면 주가는 뭐 3%에서 작게는 3% 혹은 이제 5% 정도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런데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없어요. 지난 그 IBK 증권 보고서가 4월 23일자 보고서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뭐 여러 번 제가 한 2번 정도는 소개드렸던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분기 실적이 좋았죠. 일단 그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조 6,600억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9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도 6%까지 달성했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무려 2.6%가 상승했어요. 자, 하여튼 그 결국 이제 반도체 수급인데, 지난 그 4월 30일자로 주가에 상당 반영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또 회원들한테도 어제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를 굉장히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저점 때도 공급망이 붕괴가 됐죠. 이번에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정서를 다 아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죠. 그것은 이제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공급망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호재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호재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목표가가 이제 그 31만 원인데, 31만 원 같았으면 지난 그 28만 9천 원 고점 갔을 때, 그때서 이제 25만 원 넘어가면 팔아야죠. 그렇죠. 30만 원이 31만 원 목표가라면 팔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40만 원은 우리가 최소한 목표가를 봐야 된다. 지금 내연기관 기준으로만 본다면 31만 원 적당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연기관 차도 지금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죠. 제네시스 같은 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페르시에디 같은 거 뭐 내수에서도 굉장히 지금 히트 상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수소차 성장성 남아야 돼요. 어차피 성장 가치 주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현을 제가 공간 때문에 캡처를 안 잡아놨는데, 퍼도 낮고 PBR이 0.8배밖에 안 돼요. 이런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수소차, 전기차, 이런 어떤 그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청산가치 1에도 못 미치다. 20% 할인되는 가격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재평가 혹은 재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중장기 전기차 관련 2025년까지 12개 차종 56만 대 EV 판매 물량 계획 중, 그리고 하반기 제네시스 최초 전용 EV, 내년 파생 전기차 출시 등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략 본격화 계획도 긍정적인 평가이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입니다. 그 3개월보다 6개월이 조금 더 이제 그 산술적으로 좀 저렴하죠. 4개월, 1년이면 더 저렴하고. 근데 3개월 일단 해보시고요. 가입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수익도 좀 나는 것 같고 믿을만 하다라면은, 만약에 추가로 100만 원 넣으시면 6개월로 저희가 소급 적용해드리고요. 250만 원 추가로 결제하시면 또 1년으로 소급 적용해드립니다. 정보 제공은 저희가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 매매하더라도 무리가 없게 저희가 문자 정보를 드립니다. 하루에 최소한 3번이고, 뭐 매도가 나간다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그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뭐 4월 25일자에 저희가 주력주에 이제 편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거래 상투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좀 오르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매도가 맞습니다. 매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매도에는 저희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문자만 보고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를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그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그리고 종목은 뭐 그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다 알 거예요. 아실 텐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 하여튼 제가 오늘 이제 점심 약속, 외부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방송 좀 일찍 했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죠. 모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